홍준표가 사흘 전에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을 그제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홍준표다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말할 정도의 만남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을까? 이것도 참 의아스럽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누가 그렇다면 이것을 언론에 흘렸을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늘 조그마한 것도 품에 간직하기보다는 까발리는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자기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남에게 알리는 과시하는 형의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4월 11일이었습니다. 선거일 다음 날이었죠. 대통령과 홍준표가 만남을 가진 것은 16일 저녁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번개팅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석에 전화 걸어서 오늘 한번 만납시다. 이런 식의 만남은 결코 없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서로 연락이 돼 가면서 만나자는 약속이 있어서 만났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누구입니까? 조그만 것도 크게 부풀리면서 목에 깁스한 뻣뻣한 그런 사람이 홍준표 아닙니까? 자기 과시하기를 늘 즐겨하면서 홍준표는 한동훈이 사퇴하자마자 그야말로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온갖 비난과 독소를 연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패전한 장수에게 쫓아가서 등에다 칼을 꽂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독소를 퍼붓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물러가는 사람에게 저 정도까지 심하게 등에다 비수를 꽂고 잔인하게 밟으려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흔히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홍준표가 너무 심하게 상대를 몰고 있다. 이렇게 비난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독소를 퍼부었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준표는 나는 대통령과 절대적 신뢰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알리려고. 대통령도 이 난국을 푸는 데에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아무리 윤석열과 한동훈이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지금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 필요해서 나를 독대하자고 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극비리에 독대하자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홍준표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홍준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죠. 한마디로 홍준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만하다. 그렇지요. 건방지다. 맞습니다. 남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잘났다. 그러니 누가 홍준표를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이재명 좋아하는 개딸들처럼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홍준표 하면은 시원하다, 아주 사내답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를 시원하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거만하다, 일방통행식이다,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이상각에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홍준표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홍준표는 윤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으니 평소에 한동훈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된 것이죠. 검찰로 볼 때도 아주 새카만 후배고 정치 경력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동훈이 정치한 것이 작년 12월 26일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홍준표가 볼 때는 전내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동훈을 대해 왔는데 이번에 대통령과의 만남은 홍준표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카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홍준표에게 양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그런 꼴이 됐고 한동훈을 한 방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홍준표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도질을 마음대로 해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게는 마음을 일정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홍준표는 이번에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 있게 한동훈을 난도질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홍준표와 대통령이 독대란 것이 16일이라고 홍준표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6일 독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홍준표의 독설은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습니다. 연일 거칠게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는 나는 평소에도 거침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질스러운 욕설과 인격 살인의 그런 독소를 퍼본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홍준표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지요. 한동훈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대가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알아서 그랬었는지 16일 만나기 전 11일부터 계속 연일 공격을 해댔던 것이 한동훈 아니야,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아니 내 뒤에 대통령이 나에게 독대로 만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배가 든든했던 것이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홍준표는 한동훈은 짓밟고 대통령에게는 고개를 숙이면서 아부를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아부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야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겠는가? 왜 홍준표가 이런 아부성 발언을 했을까?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치가 빠르고 이해타산 계산이 빠른 홍준표로 볼 때에는 대통령을 그것도 만남도 공개리가 아니라 독대로 만나게 되는데, 비밀로 만나게 되는데 이 정도의 립 서비스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가신이라고 알려진 한동훈을
아주 무참히 저격하고 공격해야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 나름의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런 계산이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홍준표 씨, 솔직히 말해봅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비록 국민의 힘이 여당이지만 108석 소수당의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대통령은 엄연한 나라의 실세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야망이 크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대통령의 도움이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당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야 한동훈이나 윤 대통령이나 당신이 볼 때에는 한동훈에게 하던 막말처럼 군대 용어로 검찰로 보나 정치 짬밥으로 보나 비교할 수가 없는 내가 대선배 아니냐, 깜도 안 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감히 대통령에게는 깜도 안 되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만만한 것이 한동훈이니까 깜도 안 되는 애들이 들어와서 장난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내가 4시간짜리 만찬 겸 독대를 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대통령 독대를 국가 기밀 홍준표다운 포장지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연막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아주 궁금해져서 국민들도 도대체 4시간 동안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와서는 국가 기밀이다, 말장난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여담 겸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죠. 요즘에 프로야구 아주 연일 뜨겁습니다. 운동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면은 돌아가신 빨간 장갑의 사나이 아십니까? 김동엽 감독. 항상 손에 빨간 장갑을 끼고 나와서 빨간 장갑의 사나이 김동엽 씨 감독 시절의 얘기입니다. 자기 팀이 수비를 하는데 아주 핀치에 몰린 것이죠. 위기에 몰려 있을 때에 어려움에 몰리게 되면은 당연히 투수 쪽으로 걸어가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직접 코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걸어 나갑니다. 김동엽 감독이 또 과시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죠.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뾰족한 작전이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전을 지시할 수도 없는데 관중들도 감독이 나가니까 웅성웅성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계하고 있는 중계 캐스터나 해설자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똑바로 해줄 만한 얘기도 없는데 작전을 지시할 것도 없는데 왜 나갈까,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동엽 감독이 저 투수 마운드 쪽으로 걸어가서 투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나름대로 관중들도 중계하는 캐스터 해설자도 나름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기껏해야 야 기죽지 말고 한번 멋지게 던져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투수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얘기를 하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실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의 투수에게 무슨 말을 전해줬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될 수밖에요. 그냥 감독이 투수에게 귀의말로 전해주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주 엉뚱한 얘기죠. 야, 이거 방송에서 다뤄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야, 너 이거 잘 서니? 아주 쓸데없는, 경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동혁 감독식의 작전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그런 기억이죠. 정말 4시간 동안 독대, 그리고 나와서는 국가 기밀, 이런 말을 하는 것, 연막으로 더 궁금증을 만들어가는 홍준표의 말버릇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에 대한 당신의 말씀과 그동안 한동훈에게 퍼붓던 독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어느 때에는 럭비 공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 때문일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은 글쎄요, 당신을 볼 때마다 이준석이가 떠오르는 것은 왜 그런 이유일까요? 엊그제 전효옥이 홍준표와 이준석에게 쓴소리 촌철 살인을 말한 것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 머리에서 아직도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너는 윤 대통령이 너를 당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국민들이 너의 지저분한 행동을 보고서 쫓아낸 것이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지요. 그리고 홍준표, 당신도 유치하게 애들 장난질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점잖게 홍준표에게 본투로 말하면 피니시브로를 날려준 것이죠. 이준석은 그냥 개혁신당의 대표 노릇이나 하거라. 국민의힘에서는 너를 영원히 폐기 처분을 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다시는 이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런 독설과 함께 내가 있는 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평당원인 주제의 홍준표가 다 같은 똑같은 당원인데 누가 누구를 오라 가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효옥은 끝맺음에 홍준표나 이준석이 국민의 힘을 먹겠다 나선들 먹힐 국민의 힘 절대 아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좋은 소리를 들어왔던 홍준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홍준표는 초라해지고 추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뼈에 와닿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